턱없이 낮은 보상가, 주민만 희생양,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을 기원하며 7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갈등의 씨앗, 턱없이 낮은 토지 보상가, 주민만 희생양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명목으로 매년 약 2,500곳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발 현장에서 개발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인격이 유린되는 참혹한 실상과 함께 공시지가 보상이라는 군사 독재 정권의 산물이 버젓이 버티고 있어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철거민 하면 오갈 데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개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 사는 조선작 씨는 2008년에 청천벽력 같은 토지 수용을 당하면서 터무니없는 보상가에 충격을 받았다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개발한다니 수용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았다고 말하고 그린벨트로 묶였다가 풀어준 뒤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의 억울한 사정을 여러 곳에 호소했지만 법대로 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살던 또 다른 조모 씨도 마포로 6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살고 있던 집을 수용당했습니다. 시세가 평당 3천만 원인데 어떻게 1,400만 원만 주고 내쫓을 수 있냐.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아서 서울 변두리나 경기도로 나가야 할 판입니다. 지난해 살던 집을 헐값에 뺏기게 된 조 씨는 같은 처지의 공덕동 주민들과 집단으로 반발했지만 역시 법대로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토지 보상 단계에서부터 터덕거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북 진제시 진북면 옛 신포항에서 완주군 상간면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5.1km 구간에 공사 편입 용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상 가격에 토지주들만 까맣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입 대상에 들어간 상당수 토지주들이 실거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감정평가의 반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용 재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공사구간 곳곳에서 극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실거래가의 50% 수준으로 제시된 보상 가격에 매매 협상을 거부하는 토지주들이 매년 수백 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보문동에서 대로변 7천만 원을 호가하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3,500만 원을 보상한다고 통보하였고 2천여만 원의 토지를 1,100만 원을 주겠다는 보상가를 받은 가옥주는 어이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다며 전철협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전철협은 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하면서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이 유린된 지역 주민들에게 법과 제도의 재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개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 유린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법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체계를 가능한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전철협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철협은 공영수용사업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아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고민하면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공시지가제는 1990년 토지 공개념 제도 시행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여러 가지 공시지가에, 즉 행정자치부의 과세지가 표준,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를 일원화시켜 만든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의 주 용도는 토지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정부는 급격한 세금 증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반발을 우려해 제도 도입 당시 시가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토지 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 수준은 40%에서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격차는 지역, 용도지역, 토지 용도에 따라 매우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는 조세정책 차원에서 땅값을 낮게 유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공영 수용 시 토지에 대한 보상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각각 평가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감정평가사들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제70조에서는 표준 토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국제기준은 거래 사례, 원가, 수익의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분석해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토지평가 시 공시지가 기준법만 적용하도록 법에 억제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한국감정원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20번지 토지의 공시지가 2013년 1월 1일 기준은 실거래가의 39%에 불과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국토연구원도 2014년 기준으로 지난 7월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같아지면 8조 6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거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조세정책의 차원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수용시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저가 보상을 제도화시켰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는 보상액 산정 시 시가와 공시지가 격차를 기타 요인 보정이란 항목으로 조정합니다. 하지만 개발이익 배제라든지 현실과 동떨어진 지가 변동률 조사로 인한 보상액은 대부분 시가보다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공시지가 보상 원칙은 수용사업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보상액마저도 시가보다 크게 낮아 결정돼 수용 현장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보다 국민 재산권 위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보다는 개발 효율에 초점을 맞춘 이 같은 보상 체계는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로 도입되었습니다. 60년, 70년대에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자 위주의 수용, 보상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이후 들어선 정부들도 경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유지한 것입니다. 심지어 경제 살리기란 명분으로 민간에게 수용권을 주는 개발법을 대거 만들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2009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 등 잘못된 보상 체계가 빚은 비극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개발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용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7번째 방송으로 개발 지역마다 끊이지 않는 토지 보상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전철협은 이 같은 보상체계에 대해 1993년 창립 이후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개발 때문에 발생되는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 침해에 대해 전철협은 피해 주민들이 뭉쳐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은 토지 수용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3만 불 소득 시대에 아직도 군사문화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우리 사회에 알립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보상 체계를 포함하여 지작물 소유자, 가옥주, 장사하는 분, 주거 세입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비현실적입니다. 올바른 개발이 되려면 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밀어붙이기식의 개발 방식을 그대로 놔둔다면 철거민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수용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을 강제 수탈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